대장동 최초 의혹 제기 기자 이낙연 최측근이 보도를 했다. 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확인이 된 거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이게 뭐죠? 김만배랑 그 뉴스타파가 했었던 거. 이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었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고 있어. 근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이것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 진짜 집요한 놈들 아닙니까? 집요한 놈들이에요.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경기경제신문이라는 곳이 대단해 보이지만 인터넷 언론사고요. 이 당시에 한 명인가 밖에 없었나?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종명이라는 기자가 처음으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부풀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박 기자는 대장동 사건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강백신, 윤석열 라인, 윤석열 특수부 라인 중에 핵심이죠. 강백신. 박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어요. 검찰은요, 대장동 의혹을 취재 보도한 과정, 그리고 보도 이후 화천대유에서 고소고발 당한 경위, 이거를 캐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박종명이라는 사람이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데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어. 이게 퍼집니까? 안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퍼졌어. 누가 퍼뜨렸냐? 이낙연이. 이낙연 측이 이걸 퍼뜨린 거예요. 제보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결국 이재명을 잡으려고 허위 제보까지도 일삼은 그 인간들이 이낙연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 기자는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윤영찬 서른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를 압박하고 협박했던 것에 대해 수사하려고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안다. 기사가 난 다음 날 오전 경기도청 언론 담당 팀장으로부터 기사에 왜 이재명 지사 이름이 들어가냐, 빨리 기사를 내리라는 전화를 받았다. 화천대유 측은 저를 형사고소하고 10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 방향은 잡혔죠. 검찰이 이제 뭐 하겠어요? 경기도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싸그리 소환하고 압수수색 하겠죠. 이걸 대선 여론 조작으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기사를 쓰자마자 경기도청에서는 기사 내려라! 내가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몰고 갔느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한 게 윤석열이다 라고 몰고 가면서 조우영 커피 타줬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요. 골 때리는 인간들이죠. 끝도 없습니다, 이놈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업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기획 보도됐다고 의심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뉴스타파의 그 녹취록에 대한 보도가 결국은 이재명의 의혹을 제기를 하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부산저축은행까지 끄집어내서 다 기획되고 조작하고 여론을 만들어낸 이 작업의 일환으로 연결된다. 뉴스타파의 그 보도가 결국은 이재명의 압박과 회유로부터 출발한 사건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혹의 방향을 돌리려는 캠프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자, 이러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줄줄이 소환하고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낙연 측이 만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은요, 대장동 제보자 최측근 보도에 파악해보겠다. 몰랐다.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와,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고요? 이낙연이요. 당시 이낙연 경선 후보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받았다고 진술한 이 보도에 관련해서 누군지 한번 파악해보겠다.
아직 못 봤다. 그 사건으로 21명이 구속돼 있고 4명이 수사받다가 자살을 한 엄청난 사건이다.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으면 좋겠다. 자, 이걸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해석하지 않는 건 이낙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4명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 사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이재명 탓으로 돌리는 게 이낙연이에요. 그러면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한 자기의 비서였나요? 누구 한 명 있었잖아요. 측근이.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낙연 쪽을 털다가요. 이낙연 보좌관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낙연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때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수사를 하다가 자기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자기의 보좌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정치 수사를 한다. 그래서 내 보좌관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분노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던 사람이 검찰한테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그래놓고 4명이 수사받다가 자살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아이고 진짜 인간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양심도 없는 인간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 아닙니까? 최근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봉투 사건에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냐. 그분들이 소환된다면 거의 한 달 동안 소환되는 장면이 보일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충정이다. 이것도 개쓰레기 같은 발언인 게 김연아가 돈봉투 리스트 증거 다 나왔잖아요. 이거 왜 수사 안 하냐고 한마디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정치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독재다. 민주당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당 대표를 했었고 민주당 간판에 국무총리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 돈봉투 이거 의혹받고 있지 않냐? 김연아 돈봉투는 거기에 원희룡도 있어. 거기도 20명 넘게 있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오로지 검찰 입장에서만 이재명 민주당 까는데 혈안이 돼 있어. 민주당 복수의 의원들이 이 대표 사퇴를 조건으로 한 만남은 너무 나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럼 지금 이대로 좋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좋아! 지금 좋아! 아니 지표상 나쁜 게 없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차기 지도자 이재명이 1등 나오고 있잖아? 이낙연 당신은 몇 %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좋다? 좋다니까? 통합비대위? 비상사태여야지 비대위를 만들지. 아니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멀쩡히 있는데도 사퇴하라? 왜 사퇴하는데? 뭐 잘못한 게 있어? 없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좋다고 믿으신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라. 야, 이건 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까? 통합비대위가 그렇게 어려울까?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세력들이 같이 들어가자는 뜻일 텐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울까? 이거 보세요. 지금 공천을 안 준다고 한 적도 없고요. 험지로 가라고 한 적도 없고 불출마를 요구한 적도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낙연계 뭐 원칙과 상식인지 뭐 그 사람들 4명이서 하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게 험지 출마해라. 뭐 국민의힘의 혁신위에서 한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잖아. 경선하라고 경선. 경선도 못할 거면 왜 앉아있냐고요. 당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라. 우리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얘네들의 주장이 어이가 없는 게 그냥 딱 그거예요. 친명들만 공천으로 싹 깔겠다. 니네들 공천 학살하겠다. 이런 적이 없다니까? 경선하면 되잖아. 경선도 못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광인지수 1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 납득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아무도 안 쫓아가잖아요. 이병훈 서른 의원도 신당 창당 말리고 있는 것,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들은 선거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하다. 그것을 탓하면 안 된다. 이병훈 서른 같은 윤영찬 같은 찐 이낙연계도
이낙연 쫓아가면 떨어질 게 확실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하지. 민주당으로 나와야 되니까. 민주당으로 나와야 당선이 되니까. 이낙연 신당으로 나가면 당선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잘못하면요, 이낙연 신당으로 출마하잖아요. 선거비 보전조차도 못 받아요. 어떡할 건데. 그래서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말리는 거야. 신당 해봤자 안 된다. 따라 나갈 사람들도 없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다. 제가 뭐가 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하니까 더 웃기잖아. 총선에 나갈 것도 아닌데 왜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이재명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국민들이 선택을 하든 뭐 하든 나는 인정 못해. 그냥 이거잖아요. 출마도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왜 난리야? 그러면 총선 출마하고 대선만 나가겠다는 거야? 이재명으로 총선을 만약에 이기면 자기가 다음 대선에 밀릴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흠집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냥.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심하고 정말 수준 떨어지는 이런 주장들이에요. 이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비대위 만드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냐라고 묻자 제가 뭐래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비겁한 발언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뉘앙스로는 계속 말했다. 이런 정치인들은 진짜 없어져야 돼요. 네? 이게 딱 전형적인 이준석 화법이거든요. 한동훈 화법. 그냥 그 수준이야. 내가 뭘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가자. 얘기했잖아.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거짓말이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발언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게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한심하다. 자, 속 시원한 우리 추미애 장군님, 민주당 방향감각 상실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허구 날조입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흔들지는 마십시오. 애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근거 없이 지방 언론을 이용해 그를 대장동 사법 리스크에 던져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받은 정치검찰이 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매었고 드디어 검찰 정권의 하수인 한동훈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회 체포영장 소동을 벌인 것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말도 안 되는 절차 문제를 걸어 패소하도록 사법쇼로 잘 마무리했다고 여기는 한동훈이 이제 권력심장부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낼 구원투수로 다시 기용됐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태산, 명동, 서일, 필일 뿐입니다. 태산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나오는 게 쥐새끼 한 마리더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권력심장부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역대급 토네이도인 것입니다. 몰카가 슬쩍 한번 지나갔을 뿐인데도 상상도 못해본 부패가 감지됐습니다. 주가 조작 실태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태산을 흔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저들의 진짜 사법 리스크에 총력 집중하십시오. 이게 대다수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걸 대변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 반 동안 압수수색을 몇 번 했습니까? 구속영장 하나 제대로 청구 못했잖아요. 그것도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이낙연은 재판받으러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총선을 진두지휘하느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낙연, 당신들 측근들이 만든 거 아니야? 제보하고 띄우고 대선 경선 때 가장 세게 비판하고 그렇게 이재명을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의혹만 가지고 갖다 들이밀어준 게 누굽니까? 자기는 이재명에게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대장동의 몸통이다라는 의혹을 계속 퍼부어 놓고 제가 신천지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바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신천지 연루설은요,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던 이야기였어요. 그걸 저는 모아서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든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고소한 게 그게 이낙연 당신 아닙니까? 이재명에게는 그 큰 누명을 씌우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게 만든 1등 공신이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아직까지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그래놓고 또 대통령을 노린다고요? 꿈 좀 깨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낙연이 급발진을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내 윤영찬마저도 신당창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김어준 공장장은 광인지수 1위다. 지금 미쳐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누군가가 옆에서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력이 있다. 그게 신천지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납득이 안 되니까. 그걸 정봉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당 창당한다면서 민주당 흔들고 있는 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노렸는지 참담하다. 신천지 연루설 저 하나 고소한다고 해서 그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개연성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개연성 있는 증거들 위에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급발진까지도 엎어지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의 그 측근들조차도 납득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낙연 옆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느냐? 혹시나 신천지 쪽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신천지는 뭉치표가 있으니까, 확실한 세력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이게 지금 정봉주 의원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까지 누가 만들었어요? 이낙연 본인이 만든 겁니다. 대장동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측근이 아니라 최측근. 그런데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이낙연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었던 제가 너무 창피하다.